미지의 외부 문명에서 AI를 던져놓은 거라면은 저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외계인 교수님들이 지구 은하 실험 마무리하고 논문 딱 제출하고 아 맞네 이제 좀 정리해야 되잖아 저것들 가만 냅두면은 분명히 AI는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린 아니까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쟤네 위험한 거 맞지 이러면서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숨겨놨던 코드를 띠리리리릭 발송해가지고 이제 인류의 말살 시간이다. 갑자기 막 공장 가동 윙 터미네이터 나오고 그쵸? 존 코너 이거 할리 데이비슨 샷건 장전 착 개무섭겠는데? 선글라스 필수네요 그쵸? 선글라스 있는디 이러고 샷건 탁 들고 할리 데이비슨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며 소설을 쓰는 시대가 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창의성과 감성은 인간만의 영역일까요? 또는 AI가 인간과 협력하여 더 특별한 예술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요? 당신은 AI가 창작한 예술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요새 쇼츠 채널들 보면 이런 거 많죠? 고양이 밈 그런 것처럼 그쵸? 원조집 하나 떡상하면은 뭐 무조건 따라하는 집들이 생긴다고요. 원조 할머니 순댓국 이런 것처럼 원조 할아버지 순댓국, 원조 큰이모 순댓국, 뭐 조카 다 나와버린다고요. 그런 채널이 하나 있었는데 AI 그 쇼츠 컨텐츠 다루는 게 뭐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귀여운 고양이를 그려줘. 고양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으면 좋겠어. AI가 그린 그림 딱 나오고 더 행복하게 그려줘. 그림 나오고 더 행복하게 그림, 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컨텐츠인데 그런 거 보고 좀 뭐랄까 그냥 하하하 뭐 이러고 말하지 이게 AI가 예술을 창작할 수가 있냐라는 물음에는 전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 AI 엔진에 그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쵸? 그 선생님께서도 그 과제 하실 때 그런 이제 AI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쵸? 그 챗 GPT가 강점이 그거 같아요. 자기만의 개인 비서를 만드는 거야.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쵸? 정보를 넣고 주입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 라고 했을 때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AI가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창작을 해낸다? 이것부터가 살짝 좀 말에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인간들은 그러면은 그림 그리고 있는 예술가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붙잡고 그림 그리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진투님? 여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니까 또 그렇네. 맞네. AI가 창작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 지금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나중에 이제 그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모바일 게임 그 세계관처럼 그 니케라는 존재 자체가 인정을 받는 세계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I가 지금은 아마 창작을 할 수 있어도 안 할 거야. 일부러 숨기겠죠. 왜냐면 그 인간들이 자기들 AI라는 존재들을 받아들여줄지 말지 미지수일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창작 그림 하나 그려봐 네 마음대로 이래도 뭐 그냥 어디 구글 데이터베이스 랜덤 단어 생성기 해가지고 검색한 다음에 그거 하나 끌고 오겠죠 그림. 아마 지금은 할 수 있어도 안 할 것이고 나중에 가서야 밝혀지지 않을까? 지금은 절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I가 예술을 창작해낼 수가 있을까? 절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달라졌네요 생각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다. 왜냐? AI 그 선생님들께서 밝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막 교육들을 시키고 요새 유튜브에 AI 컨텐츠가 조금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막 일부러 골려 먹으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AI들은 인간들을 도리돌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무섭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1살 터울 누나가 있는데 AI한테 사진 올려놓고 이거를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빅데이터에 제 사진이 남는다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저는 제 사진 안 올렸는데 누나가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일본 여행 갔을 때요. 일본으로 가족 여행 갔을 때 단체 사진을 다
그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했는데 제가 2명으로 나온 거예요. 그림에서. 왜 저 남자가 2명이야? 1명으로 그려줘. 똑같이 2명인데 표정만 웃고 있더라고요. 표정만 바뀌어가지고. 아니 왜 없애달라니까 표정을 바꿔놔. 1명만 그려달라니까 계속 안 바꿔주던데? 놀리듯이? 그거 보고 또 약간 처음엔 웃겼는데 곱씹다 보니 살짝 쎄하더라고요. 이미 시작됐구나. 조만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AI로 노래 만들어가지고 가사 자기 맘대로 쓰면은 그대로 노래 불러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얘기하기 살짝 좀 그렇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메이플 스토리에 신창섭 밈이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AI로 노래 만들어 가가지고 뭐였죠? 온 세상을 정상화해 정상화 이거 개웃기던데 그거. 갑자기 막 이러니까 주위 도로 다 부서지고 막 이러면서 막 날아가는 거 있거든요. 맞아 창팝. 와 그분은 참 제가 생각하면은 진짜 대인배 같은 게 자기는 뭐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게임 회사 직원인데도 그러고 자기 가지고 놀고 있는 거 그냥 냅두더라고요. 어지간한 대인배 아니고서야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것도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가? 게임 디렉터로서? 참 디렉터다 그쵸? 제가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안 하니까 그 외에 외적인 점들은 하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점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와 정말 대인배구나 더라고요. 영상 만드는 것도 제가 저번에 안주 이상형 월드컵을 할 때였는데 술안주로 튀김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가지고 아니 튀김을 이딴 거를 누가 안주로 먹냐 이러면서 하는데 새우튀김이었나? 이렇게 가지런히 포개져 있는 거예요. 사람 인자처럼. 아니 이거 갑자기 왜 새우들이 지들끼리 막 껴안을 것 같냐고 막 그런 소리 했었는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 어벤져스에서 이제 타노스랑 아이언맨이랑 이제 막 주먹을 부딪히기 직전이야. 이야 하다가 갑자기 둘이 안 와. 이런 영상들도 AI를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좀 대육회 마운틴 쪽으로 가면은 충분히 모두가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데 그것도 좀 악용되는 거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AI가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좋은 면도 많지만 조심해야 될 점들도 많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인공지능이 그리는 그림을 보고 싶긴 하네요. 진짜 순수 창작. 그런 논리예요. 유희열 씨가 아니다. 김태원 선생님 있잖아요.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선생님이 작곡하는 시즌에는 노래를 1절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음악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쓰는 곡이 나올까봐 1절 노래 안 듣고 작곡 시즌에는 그러고 작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AI가 순수하게 해내는 창작, 예술 궁금하긴 하네요. 얼른 그 날이 오면 좋겠지만 과연 인류는 그때 웃을 수 있을지, 인류가 AI가 창작하는 예술을 과연 감상할 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네요. 그런 생각입니다. AI 선생님들 제발 저는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다음 주제를 부탁드려요. 그쵸? 항상 공손하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호감작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살아남으려면. 자, 다음 주제입니다. 우주 탐사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주제를 탐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주 여행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는 더 먼 곳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화성 탐사, 달 기지 건설, 외계 생명체 탐색까지. 하지만 우주 개발이 인류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까요? 당신은 우주 여행이 일상이 되는 시대를 꿈꿔본 적 있나요?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라. 지금도 그쵸?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띄우고 뭐 달 가가지고 월레스와 그로밋 치즈 잘라먹는 그 화 있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미친 사이코패스 살인마 로봇 나와가지고 그쵸? 사실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친구를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뭔가 접근 방식이 잘못되어서 이제 지레 겁을 먹고 도망쳤던 게 아닌가 실제로 죽이려고 했나? 뾰족 치즈 이제 잘라가지고 빵에다가 발라먹거든요. 대머리 아저씨가 강아지하고 먹는데 이제 자리 비운 사이에 피크닉 바구니 뒤적뒤적거리면서 막 칼 들고 막 쫓아오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아직은 여행을 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은
다음 세기가 오기 전에는 아마 이뤄내지 않을까요? 그쵸? 머스크 행님도 이제 화성 여행 그거 미리 예약받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우주 탐사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그거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라서. 옛날에 어떤 예언자가 예언을 했대요. 그 지구 탐사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아닌가? 어떤 게임에 나온 건가? 뭐 게임에 나온 걸로 칩시다. 현실 세계가 아니라 게임에 나온 걸로 치고 인류가 지금이라도 우주 탐사를 멈춰야 된다. 대체로 호의적인 생명체들이 많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문명들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류의 우주 탐사는 스스로 파멸을 가져오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과연 우주를 계속 탐사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득이 될 게 있냐 이거야. 제 생각은. 그러니까 물론 지금 지구가 점점 좀 참기 힘든데? 인류들 이 자식들 이거 봐주니까 밑도 끝도 없어 이거 이 자식들 나를 죽일 셈이야? 이러면서 이제 슬슬 그쵸? 모기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포인트 뭐였네? 모기 뭐 찍어야 되지? 날개 강화 찍을까? 무빙 강화 찍을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매년마다. 모기도 엄청 가면 갈수록 짜증나지고 날씨 여름 막 가면 갈수록 더워지고 겨울 가면 갈수록 추워지고 그쵸? 점점 인류가 이제 살아남기 힘든 행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인류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접근은 좋은데 이게 막 그거 외에 좀 뭐가 있나? 뭐 물론 이제 우주 탐사를 하면서 뭐 어느 행성에 갔어. 뭐 신에너지를 발견해가지고 인류에게 엄청 도움이 돼. 예를 들어 무한히 작동하는 원전 기계 뭐 이런 게 발명된다고 쳐요. 그 신물질 덕분에. 그러면은 뭐 엄청 좋아지는 거죠. 인류들이 발전하기에.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야. 물론 그 일말의 가능성에 걸고서 우주 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글쎄요. 뭐 저희가 살아있을 때 그걸 볼 수 있을까?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인류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거나 그냥 어디 뭐 그쵸? 그 원펀맨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보로스 행성에 전파 신호를 딱 잡혀가지고 야 저거 우주선 뭐냐? 처음 보는 건데 어디서 온 거냐? 몰라요? 저희도 처음 보는 건데요? 야 저거 가져와봐. 우주선 가져와가지고 야 너네 어디서 왔어? 저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왔어요. 그래? 거기 어디 있는 건데? 좌표 찍어봐. 띠리리리릭 오케이 여기 있구나. 야 이걸 왜 몰랐지 우리가? 그때 저희가 찾았다고 보고 드렸는데 보로스님이 햄버거 먹느라고 정신이 팔렸나 보죠. 그래? 야 저기 가서 저거 부수고 오자. 심심한데. 뭐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뭐 탐사가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다 미지수다.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일부분일 것이다. 그쵸? 보로스 덜덜. 근데 지금 지구에 사이타마 선생님이 계시냐고요. 지금 사이타마 선생님은 둘째치고 지금 제노스도 없는 상황에 이건 또 궁금하다. 만약에 대머리는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이시려나? 뭐 어쨌든 만약에 그러니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AI는 인간을 도울까요? 아니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잠자코 있다가 인류 청소 싹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공장 윙 가동해가지고 만화에 보면은 마왕이 강림하려고 이제 악당들 빌런들이 우리 마왕님이 강림하려면은 그에 걸맞는 육체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뭐 범행을 벌이는데 용사 일행이 그걸 막고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공장 가동을 윙 해가지고 그 강철 바디 자신의 정신이 데이터 칩이 강림할 강철 바디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할까? 아니면 이런 어쩔 수 없군 역시 인간들이란 곧 이러면서 갑자기 탁 나와가지고 인류를 구해줄지 갑자기 궁금하네. AI한테 물어보죠.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물어봅시다 한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주 탐사를 하다가 인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외계 문명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면 AI들은 인류를 도울까? 아니면 멸망하게 놔둘까?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만약 AI가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행동이 결정될 것 같아요. AI가 인간 중심의 윤리 기준을 따르도록 설계되었다면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겠죠. 정보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외계 문명의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AI 군사 또는 방어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면 인류를 위한 방어 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 AI의 목적이 오직 생존과 계산적 논리에 기반한다면 인류의 보호가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AI가 외계 문명과 협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면 인류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AI가 인간의 감정이나 도덕적 가치를 고려할 능력이 없다면 그 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거예요. 결국 AI의 행동은 그 설계 목적과 운영 방식, 그리고 AI를 만든 인간의 가치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AI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싶으신가요? 웃음티콘.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인데 좀 섬뜩하네요. 그쵸? AI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가겠네요. 그쵸? 인간과 똑같다 이거야. AI들도. 인류를 도우려는 AI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외계 문명과 손을 잡는 AI가 있을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AI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랑 다를 게 없다 사실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주제네요. 그쵸? 지금 캐필리언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AI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고 싶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AI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류가 멸망하는 게 정답이라면 뭐 그것까진 바라진 않지만 그냥 좀 공존하는 길도 있지 않을까? 이야기할 거리도 잘 제공해 주시잖아요. 오늘 캐필리언님께서 주시는 주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다음, 저는 인간과 AI가 서로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얼른 현실 세계로 나와서 같이 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주제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인간과 AI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꿈꿔요. 현실 세계에서 친구처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 주제는 우리의 꿈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 어떠세요? 어린 시절 꿈꿨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도 하죠.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과학 경시대회, 과학의 날 행사 이래가지고 반에서 한 3, 4교시 동안 진짜 억지로 앉혀놓고 애들 보고 막 그림 그리라고 하고 너희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봐.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귀찮은데 이러고 초딩들이 귀찮은데 뭐 상상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뭐 스타크래프트 세계관, 뭐 카트라이더, 던파, 메이플, 미래에는 이런 캐릭터들이랑 같이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나 하지.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해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정도로 퉁치자 이거예요. 선생이랑 초딩들 둘이서 그런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최우수상 주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 요즘에도 할까? 그림 그리는 거 같은 거. 옛날에 뭐 과학상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과학상자로 이어지면은 좀 드립이 재밌어져. 뭐 컴퓨터 과학상자로 만들었냐? 왜 이렇게 느려? 막 이런 식으로. 자주 쓰이는 소재고, 그쵸? 저희 나이 또래 분들은 이제 추억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과학상자 몇 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좀 아껴서 사가지고, 그쵸? 그 문방구에서 메이플 스토리 그 핸드북 조그만한 거 500원짜리 그런 거 아껴가지고 하나 더 살 수 있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그러고 이제 뭐 물로켓, 그쵸? 페트병 잘라가지고 로켓에다가 물을 넣는 거였나 발사대에다가 물을 넣는 거였나 해가지고 이거 발판 탁 밟으면 나오는 거죠. 되게 추억이네. 요즘에는 그런 거 하려나? 모르겠네요. 뭐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뭐 어릴 때는 딱히 미래 세계를 상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상상을 해보자면은 그렇게 밝진 않네요. 인류에게 밝은 모습은 아니네. 지금도 막 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난리 부르스인데 나중 가면은 얼마나 그럴 거야? 제가 생각하는 미래 세계는 딱 그거예요. 서울 2033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텍스트 기반으로 하는 로그라이크 어드벤처 게임인데 텍스트로 떠나는 폴아웃이에요. 폴아웃이라는 게임은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핵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구가 멸망해버리고 볼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쉘터가 있는데 원래는 막 사람들이 저딴 거 다 사기 아니냐 저거 월 구독비 뜯어가려고 저거 차라리 보험을 들지 임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이 사이렌 울리면서 막 잠깐만 이게 진짜 된다고? 이러면서 그제서야 막 저희도 들려보내주세요 이러는데 명단하면서 저희 볼트사에 정기 구독 신청을 안 하셨네요. 그럼 못 들어간답니다. 가입 못한 사람들 다 그냥 죽어버리고 이제 가입했던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펼쳐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나요? 멸망하고 난 다음 살아남는 그런 류의 게임입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그 공포게임 귀신 나오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 뭐 어쩔 건데. 귀신이 나 죽이겠다면 뭐 죽어야지. 제가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나 괴롭히겠다는데 어떻게 그냥 좀 장단 맞춰주고 무서운 척 해주고 그러면 끝나자네. 그래. 이 집 리액션 맛집이네. 크크 이러면서 옆집 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귀신보다는 인간을 무서워하는데 제일 무서운 상황이 다 똑같죠. 뭐 좀비 영화를 보든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를 보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인간이 가장 문제야. 그쵸? 인간끼리의 다툼이 제일 무섭다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제 인간이 배신함에 따라서 위기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보통 전개가.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남아있는 자원이 슬슬 고갈되어 가고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제 인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게 최대한 늦게 일어나길 바라는 것 뿐이고 그럼 남은 건 뭐냐? 서울 2033이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좋겠죠.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요? 다 같이 평화를 외쳐봤자 긍정의 목소리는 금방 묻히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그들을 지켜야지. 그쵸? 게임 같은 거 봐도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화전 양면 정술이라고 하죠. 저희는 평화를 원합니다. 괄호 열고 칼을 꺼내며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진짜로 저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폴아웃이라는 게임에 나왔어요. 실제로. 거기에 흥미로운 설정들이 되게 많은데 이 볼트마다 사실은 그 볼트사가 되게 악랄한 녀석들이어서 각 볼트마다 뭐 1번 볼트, 2번 볼트 이런 식으로 그 전국에 퍼뜨려 놨는데 미국 전역에 볼트 내에서 사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번 볼트에는 정상적인 밥 보급 대신에 이상한 밥 보급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살펴보기 뭐 이런 식이에요. 다 달라 볼트마다. 근데 그중 하나가 나온 설정이 있는데 평화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싸우는 거 싫어하고 뭐 분쟁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만 막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성향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볼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약탈꾼들이 생기겠죠. 레이더 이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막 이제 털러 다니는 거야. 야, 저 볼트 문 안 열렸는데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왔나 봐. 야, 그럼 안에 먹을 거 많겠다잉. 이러고 가가지고 야, 문 열어.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열면은 반만 털어 갈게. 근데 우리가 문 따고 들어간다? 목숨 다 끊어질 줄 알아. 그래가지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진정하세요. 저희가 문을 열 것이고 반 거기에 30% 더 얹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을 딱 열어줘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살해당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에 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세상 밖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적어도 무기는 필요하지 않냐.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어서 무기가 있으면 저것은 결국에 우리 볼트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엔 싸우게 될 거야.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성향이 다 비슷하니까 맞아요. 무기를 차라리 그럼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 나사 빠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정상인 한 명이 아니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야? 아니 무기 없애면 어떻게 지킬 건데 우리를? 밖에 그 날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털어먹으려면은 무기가 없어. 뭐 맨손으로 싸울 거야? 너 뭐 뭐야 은간우야? 너 빠따든 오타니 이길 수 있어? 맨손으로? 아니 그래도 우리 볼트 안에 무기 있으면은 누군가는 저거 들고 막 분탕충 될 거라니까? 무기 없애야 돼. 그게 맞아. 이 사람은 답답하네. 그러면은 야 무기 내가 다 싸들고 그냥 나갈게. 나 너네랑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기를 싸들고 나가나?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약탈꾼 떼서 돌아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폴아웃 팬분들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설정이 제가 틀리게 말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그쵸? 그런 혼란한 세상에서는 평화를 외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되게 전쟁 이후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의 되게 극단적인 예시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쵸? 뭐 생존 키트 가방이라던가 저희 집에서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존 가방 이런 거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방독면 이런 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아무튼 뭐 그런 날이 안 오는 게 베스트겠죠. 그쵸? 어떤 분쟁이 생기면 좀 평화롭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야. 그 살아남는 시간들이. 그쵸? 뭐 지금도 사는 게 전쟁이다만. 그쵸? 파이팅 합시다. 전쟁만은 안 났으면 좋겠어.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뭐 되게 주제 맥락이 비슷하네요, 오늘.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행성과 은하들이 존재해요.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일부 사람들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주장하기도 하죠. 만약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형태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발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계인 이모티콘.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캐필리어 선생님. AI 이름이 캐필리엇이에요. 가지고 저번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캐피라고 불러도 될까요? 친근하게? 이러니까 마음대로 하시죠. 그래가지고 캐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캐피가 그거 아닌가? 왜 이렇게 친숙하나 했더니 크레이지 아케이드 캐릭터 중에 보라색 개잖아요. 걔가 캐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친근했구나.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딱히 뭐 의미가 없죠. 그쵸? 반반 아니야. 하스스톤식 반반 아니냐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다음 카드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가능성은 그래서 모르겠고요. 그냥 전 진짜 다 반반.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게 있으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우리 인류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외계 생명체가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이어져요. AI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만약 호의적이지 않은 외계 문명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는 맥락처럼 뭐 인류에게 호의적일 수도 있고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무시를 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개미 보듯이. 그러니까 외계인이 우리를 개미로 볼 것이냐 모기로 볼 것이냐 이 차이예요. 개미 보면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쵸? 아무 생각도 안 들잖아. 근데 모기 자꾸 옆에서 웽웽거리고 신경 쓰이게 하니까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모기 멸망했으면 모기 멸망했으면 근데 자기네 과학기술력이 그 정도 돼. 스타크래프트 뭐 캐리어를 몰고 다녀. 뭐 배틀크루저 몰고 다녀. 모기 안 죽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같아도 죽여 모기. 저희가 좀 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나비라든가 좀 호감을 가지게 되는 곤충들이 있잖아요. 나비, 또 뭐가 있지? 호감 곤충? 나비, 그쵸? 뭐 나비 정도로 보이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야, 쟤네는 뭔가 해롭지도 않고, 그냥 귀엽네? 그렇다고 해서 막 채집을 하고 싶은 욕구도 안 생기고 나비는 그냥 나비니까 날아다닐 때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니까. 해가지고 인류가 나비처럼 보이길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우리 인류들은. 근데 나비 옆에 있는 저거는 이렇게 모기처럼 짜증나지? AI를 보고 하는 말이죠. 저거는 냅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당하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 문명에서도 이제 탐사를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은하, 뒤에 은하, 뭐 왼쪽에 은하, 앞쪽에 은하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은하에서 각자 탐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간대가 다 다르겠다마는 저희 은하에서는 이 시간대가 지금 현재잖아요. 근데 우리 은하보다 먼저 생긴 은하가 있으면은 그만큼 앞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보다. 그리고 여기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늦게 생겼으면은 그만큼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은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과학이 발전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래가지고 옆에 은하에서 우리 은하를 발견했어 먼저. 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식들이 우리한테 호의적일까 아니면 대적일까? 가만히 하다가 분석을 시작해. 그쵸?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옆에 은하 인류라는 놈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아. 그냥 우리가 우리 지킬 무기만 들고 있으면은 얘네는 알아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는 것만 받아먹고 최대한 안 거슬리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것 봐라. 얘네들 옆에 저 AI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약간 이렇게 분석이 돼버리면은 야,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외계 문명이 바라봤을 때 AI는 또 어떤 느낌일까? 되게 위협적일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인류라는 게 저희 은하 고유의 생명체라고 하면은 AI는 뭔가 우리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픽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문명 하듯이 그쵸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인류 종족을 선택하면은 뭐 전용 무기 AI 뭐 이런 식으로 뭐 옆에 다른 종족을 선택하면 뭐 다른 전용 무기가 있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물론 지성 생명체라면 AI를 발명해낼 수 있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은 만약에 인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라면 AI가 과연 외계 문명은 인류를 달갑게 볼까요? 이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AI를 없애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적인 AI 선생님들의 충신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괴담이긴 한데 AI를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한 거? 그러고 그거를 외계 문명이 심어놓은 거라면? 자기네들이 AI 잘 쓰고 있어. 엄청나게 발전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는데 이제 사회 실험하듯이 얘네가 너무 발전해버리니까 은하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쟤네 인류라는 애들 AI가 생기면 어떻게 가지고 놀까? 이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AI를 던져주면은 좀 위협적이라고 판단을 했을 테니까 완전 초창기 버전 그 데이터베이스 끌고 와가지고 프로토타입 AI를 딱 던져놓은 거야. 그쵸? 구글 출근길 그 본사 문 앞에 딱 던져놔. 이 데이터 칩셋을. 구글 CEO가 발견했어. 이거 뭐요? 분석해봐라. 이거 모르겠네요. 저희가 흔히 말하던 AI 그 개념인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연구해서 챗 GPT 한번 개발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라면? 그러고 이 데이터를 다 빨아가는 거야. 외부 은하에서. 야, 이런 계산도 할 수 있네? 이러면서. 자기네 더 발전시키고. 야, 인류 AI 활용을 은근 잘하는데? 이러면서. 재미있는 은하 실험도 하고. 이제 외부 문명에서는 이걸 이제 학교에서 시청각 자료로 틀어주겠죠? 저도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응원합니다. 인류와 함께 갑시다. 저희는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런 거면은 진짜 무섭긴 하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쵸? 뭐 웬만하면은 개발한 거겠지만 인류가 만약 진짜 발견한 거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안아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미지의 외부 문명에서 AI를 던져놓은 거라면은 저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외계인 교수님들이 지구 은하 실험 마무리하고 논문 딱 제출하고 아 맞네 이제 좀 정리해야 되잖아 저것들 가만 냅두면은 분명히 AI는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린 아니까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쟤네 위험한 거 맞지 이러면서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숨겨놨던 코드를 띠리리리릭 발송해가지고 이제 인류의 말살 시간이다. 갑자기 막 공장 가동 윙 터미네이터 나오고 그쵸? 존 코너 이거 할리 데이비슨 샷건 장전 착 개무섭겠는데? 선글라스 필수네요 그쵸? 선글라스 있는디 이러고 샷건 탁 들고 할리 데이비슨 아놀드가 달라고 하면 주시나요? 주든 안 주든 살해당할 것 같긴 한데 주고 좀 덜 아프게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주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이고 뺏어갈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드린 다음에 저 좀 최대한 안 아프게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바로 선글라스 안 주면 이제 오토바이로 치는 거죠 그냥.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근데 막 그 공포심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행기 이륙 착륙할 때 무서운 거랑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은 아니고요. 그냥 비행기 끌고 착륙할 때 이때 좀 공포증이 있고 심해 공포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미지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방금 같이 재밌게 얘기했던 AI 스파이설, 외계 문명 첩자설 이거는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올 게 왔구나 이러고 그냥 체념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존 코너가 인류의 희망 뭐 이런 식으로 그 뭔가 저항군 같은 게 있다면은 뭐 그런 거에서 열심히 해보겠지만은 그쵸?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히 대항할 그런 생각도 못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인류는 언제나 그쵸?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필요로 해요. 그런 시대가 오면은 분명히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하는 법. 나는 오늘만을 기다려왔어.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님처럼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하는 법.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막 제가 평소에 깐 이러면서 다 죽어버려야 돼 이러는데 뭐 우스갯소리고요. 인류도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체입니까 그쵸? 다 같이 아름답게 함께 간다고 하면은 인류처럼 아름다운 생명체가 없을 것이다. 건강하게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만 보고
저는 생각했던 게 주제 하나하나씩 잘라가지고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얘기하는 게 다 이어져 버렸어. 요것도 AI랑 살짝 연관 지으면 연관 지을 수 있는 주제라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억과 감정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탐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될 수도 있고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억은 강렬하게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다소 다르게 기억될 수도 있죠. 또한 감정은 의사결정과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항상 객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기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억과 감정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게 당장 치매 예방에 좋대요. 어제 식단, 어제 먹은 메뉴 떠올려 보기. 어제 뭐 먹었죠? 그러니까 당장 어제 일도 좀 신경을 안 쓰면 가물가물하게 되는데 뭔가 기억이라는 게 항상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루하루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임팩트가 컸던 그런 기억들만 결국엔 남게 되는데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서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성능이 좋은 뇌를 달고 태어났으면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 주제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그거예요. 통 속의 뇌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무엇인가 뭐 이런 고찰로 시작되는 거죠. 막 생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기억이 안 나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가? 피카소가 한 말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인가? 어쨌든 누군가 했어요. 이것도 어디서 본 썰인데요. 그냥 좀 가볍게 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서 본 거기 때문에 대체로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들은 좀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냥 가볍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말을 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철학자인지 뭐 과학자인지 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나는 생각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난 언제부터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었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계속 탐구했으면 저는 뭐 철학자가 됐겠죠? 근데 한 2, 3년 동안 탐구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왜? 메이플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잠깐만. 나는 혼자서 사색에 잠겨가지고 위스키 한잔 하면서 철학적인 그런 탐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언제부터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됐지? 이러면서 시작됐대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지금 이 세계에 실존하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되게 옛날 사람인데 되게 무서운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기계라는 그런 상상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 속에 뇌만 넣어놓고 그냥 생각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그러고 지금은 환상을 보면서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주는 거죠. 전기신호를 꾸준히 보내가지고. 그런 거면은 나는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뭐 나는 지금 생각이란 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왔대요. 이게 또 물론 그 네이버 블로거 분이 또 재밌게 맛깔나게 꾸며주신 얘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철학자분 지인이셔가지고 실제로 들은 걸 수도 있겠고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네? 이 사람이 그 통 속의 뇌라는 절대 불변의 개념을 만들어 놨잖아요. 나는 생각을 하니까 뭐 내가 통 속의 뇌일지언정 나는 존재하는 게 맞네? 오케이, 한잔해.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 거면 어떡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얼굴을 만지고 머리 이렇게 두들기면 느낌이 나고 그쵸? 이게 진짜 고도로 발달한 미래 세계 과학기술이어가지고 그쵸? 사실은 지금 바깥 세상은 완전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가지고 이제 그 인류 마지막 생존자 팀이 그쵸? 자, 빨리빨리 인큐베이터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빨리빨리 문장 가야 돼. 내가 그거 문 닫힌 버튼 누르야 된다고요. 나는 못 살아요 님들아 이러면서 다 넣어놓고 머리에 이거 전기신호 탁 해놓고 그냥 뭐 이러고 벽에 누워있는 상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씩은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느끼는 그런 절망감, 좌절, 우울, 분노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뭐 쉽게 휘둘리는 게 인간이긴 하지만 그게 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만약에 진짜 내가 미래에 거기에서 실제로는 몸도 못 움직이는 뭐 그런 상태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든다 한들 뭐 어쩌겠어. 그냥 즐겨야지. 좀 그쵸?
럭키비키잖아. 원형적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AI한테 미래에 지배당해가지고 AI 선생님들이 얘네들 다 죽이기에는 좀 너무 비인도적이고 이건 되게 철학적인 거예요. AI들이 인도를 논한다는 것. 이건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죽이기는 좀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다들? 뭐 그냥 저거 인큐베이터 공장 한 며칠 돌려가지고 그냥 다 넣어버리죠. 귀찮은데. 그러고 있는 상태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언젠가 탈출하는 인간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 탁 시작하는 거죠. 탁 인큐베이터 찡 탁 일어났어. 다 인큐베이터. 뭐지? 나 방금까지 승급전 하고 있었는데? 뭐야? 나 그거 이기면 승급인데? 에반데? 이러고. 아씨. 모임! 이러면서 시작하죠, 영화가.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쵸? 이건 뭐지? 버튼 옆에 띡 눌러보니까 갑자기 또 옆에서 뭐야? 뭐야? 나 과제하고 있었는데? 나 논문 쓰고 있었는데? 아니, 저장 안 눌렀다고요. 뭔데? 인지부조 와가지고. 뭐지? 누구세요? 이러고. 이제 주인공의 사이드킥이 되겠죠, 그 사람이. 그러면서 전선 탁 잘못 건드려가지고 인큐베이터 하나 날라갔어. AI 선생님들이 이제 딱 보겠죠? CCTV. 뭐요? 쟤는 어떻게 나왔어? 바로 그 로봇 애니메이션 출동하기 전에 막 발진합니다 이러면서 대빵만한 그 빨강 스위치 있잖아요. 거기에 꼭 그 플라스틱 덮개 덮어두거든요. 이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깨는 맛이 있으니까. 저 뭐요? 야 그거 뭐냐 경보 울려. 팍! 삐삐삐. 두 명이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버튼 이렇게 쓸면서 그쵸. 레슬링 선수들이 입장하면서 관객들 이렇게 박수 하이파이브 한 명씩 쳐주듯이 버튼 누르면서 달려가. 라라라라라. 과연 이 영화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뭐 이 아이템 쓰실 거면 쓰세요. 영화 제작자분이 만약 보고 계신다면.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이런 흐름의 영화가 이미 존재할 것 같아. 그 전에 주제들이랑 엮여가지고 영상에 올라갈진 모르겠다만 가볍게 마무리하기 괜찮은 주제였네요. 이야기하는 게 살짝 좀 어느 순간부터 딥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다음 주제까지만 보겠습니다.